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역경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고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위기 가운데서 축복의 기회를 찾고 또 그 역경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원리를 그대로 잘 따르신다면 그 역경은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책 넘어보고 깃바라 채우기의 4장 시련과 바라보기 내용으로 시련을 긍정적으로 또 기회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의미와 목표를 찾고 보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첫째, 역경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통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째,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경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AT&T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합병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경영 간부들이 실직하거나 아주 낮은 보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리학자 수잔 코박스 박사가 8년 동안 700명의 간부들 가운데 어떤 간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을 잘 유지했지만 어떤 간부들은 아주 크게 아팠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간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절반의 간부들은 병이 들고 아프고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수잔 코박스 박사는 세 가지 요인이 그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것을 정신적 강인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3C. 그래서 이 정신적인 또는 스트레스 강인성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들은 커미트먼트 했습니다. 헌신성을 가졌어요. 그들은 도피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에 더 깊이 몰입하고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트롤, 통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이고 무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셋째로 챌린지, 도전성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와 변화를 위협이 아닌 도전할 대상으로 보고 흥미를 가지고 이겨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적 강인성이 있는 간부들은 스트레스성 질병 발병 위험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한 연구를 보면 G그룹들에게 50% 절반 정도가 암이 발생될 수 있는 암세포 양을 그 쥐들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 A그룹은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54%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전기 쇼크를 주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그룹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쇼크를. 그랬던 이 B그룹은 23%만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전기 쇼크를 주고 나서 중간에 있는 발을
쥐가 누르면 쇼크가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스스로 그 쇼크를, 그 역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C그룹, 발을 누르면 그 쇼크가 중지되는 그 G그룹은 63%가 생존했습니다. 물론 이 B그룹, 속수무책 그룹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암 전이가 신속하여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대로 놓아둔 쇼크가 없는 그룹, 54%가 암에 걸리지 않은 그룹보다도 이 전기 쇼크를 주고 발을 누르면 중지할 수 있는 이 그룹은 63%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룹이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실 쥐가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17살이 되던 해 펩시콜라 제조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인 학생들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이 맡겨졌고 그에게는 걸레질이 맡겨졌습니다. 그도 콜라 기계 앞에 앉고 싶었죠.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병이 떨어져 엉망이 되는 지독한 장소였지만 나는 검은 바닥이 빛이 나도록 닦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콜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거품이 바닥 전체를 뒤엎어 도저히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혼자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깨끗이 치워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말했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제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일하러 오게 일을 주겠네. 다음 여름에 그곳에 일하러 간 그 소년은 콜라 기계 앞에 앉았고 그의 여름이 끝날 때는 부감독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은 존귀하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뉴욕 빈민가 출신인 콜린 파월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그는 1991년 걸프만 전쟁 때 인명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한 영웅이었고 미국 합참 의장이었습니다.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이 어릴 때 한 이 경험도 불쾌한 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성장하고 귀중한 교훈을 주는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잘 대응하지 않아서 나쁜 일로 변하는 사례들도 허다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잠잠히 숙고하는 것이 좋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 도덕경 58장에 나오는 화복의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화자, 복복자, 기댈 의자, 엎드릴 복자로 화는 복의 옆에 기대 있고 복은 화 속에 엎드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화나 복이 서로 기대고 엎드린다는 뜻으로 화 가운데 복이 있고 복 가운데 화가 있어서 화와 복은 항상 돌고 도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화 가운데 복을 찾고 복 가운데서 화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지성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나 불가피한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땅에서 반드시 큰 슬픔을 겪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환자를 치료한 나환자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환자의 경우 나병이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파괴하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불에 타도 느끼지 못하므로 결국 그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통은 훌륭하게 고안된 훌륭한 책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높은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때로 통증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계속 나쁜 것을 하여서 이 치아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먹고 함으로 말미암아 치아가 통증이 없으면 계속해서 충치가 되고 망가져도 알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증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 통증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ut of difficulties grow miracles. 어려움 속에서 기적이 자라난다. 떨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파도를 오히려 즐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역경도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한 C.S. 루이스는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으로 준비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 또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사건 상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대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면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갖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자신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그 역경, 위기, 문제, 사건이 어떤가 하는 1차적인 평가를 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얼마만큼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람 속에 있는가? 고통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가? 생이 타는 듯한 상처로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큰 그릇을 예비하는 시간이라 믿어라. 슬픔에 무릎 꿇지 말아라. 여기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 굿리치라고 하는 미국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의 아들이 911 사건 때 그 아들 피터가 세계무역센터를 박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심 가운데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 중이었던 아들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이들이 가난과 문맹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와 남편은 아들의 기념비로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세우자 결심하고 그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들 피터는 생명을 존중했어요.
아들은 이것을 기뻐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시작인 것을 느껴요. 학교를 짓기 위해 셀리와 남편은 학교와 교회, 클럽 등의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모금을 했습니다. 19만 불이 모금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한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어린 소녀들을 위한 16개의 교실을 가진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가 오픈되었습니다. 셀리가 어린 여학생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셀리는 전쟁과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소녀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사실상 이것이 나의 삶을, 아들의 삶을 지속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신뢰와 희망의 느낌을 다시 찾았으며 인간성의 최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장 불운한 여인이었는데 지금 나는 가장 행운의 여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잘못을 고쳐서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하게 만듭니다. 셋째, 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회복 탄력성 또는 초월 탄력성을 얻게 해줍니다. 다섯째, 앞날에 준비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의미있고 깊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덟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열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이제 이 강의를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책 4장을 읽으시고 줄치고 메모하면서 반복 독서하시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글 한두 개를 단톡방에 올려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줌 미팅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